키친 테이블 노블 아시나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사용한 말로 직역하면 식탁에서 쓰는 소설을 뜻합니다. 서재도 없고 출판사와 계약도 없는 비전업 작가의 창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조안 롤링이 해리포터를 글라스고의 한 카페에서 썼던 것도 키친 테이블 노블로 보기도 해요. 서두가 길었죠?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첫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발표된 건 1979년이지만 쓰기 시작한 건 1978년 4월이라고 해요. 하루키가 도쿄 진구구장에서 야쿠르트 스왈로즈와 시로시마 카페 경기를 보던 중 스왈로즈의 데이브 힐튼이 2루타를 친 순간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식탁에서 소설을 써내려갔죠. 이 소설이 바로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입니다. 하루키의 소설은 특히 그의 젊은 시절 소설은 20대의 허물을 주로 다루었는데 바람이란 흘러가는 시간, 지나가버린 젊음, 잡히지 않는 감정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가 키친테이블 노블일까요? 아닙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죠. 이 영화가 벌써 10년이 되었다니 놀랍네요. 마션은 화성의 사고로 혼자 687일간 남게 된 마크 와트니의 귀환을 다루었습니다. 마치 인류가 화성에 갔다 온 것처럼 화성의 자연이 잘 묘사되었죠. 그런데 실제로 인간이 지구 아닌 곳에 간 건 달이 현재로선 유일합니다. 탐사선이 보낸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분석한 인간의 상상력이 결합이 되어서 영화의 미장센이 완성되었죠. 이건 좀 더 옛날 영화입니다. 1990년 개봉한 토탈 리콜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영화로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그리고 배경은 역시 화성이죠. 영상을 보시면 마션과는 좀 다릅니다. 붉은 벽돌색이 주조를 이룬 화면은 유사한 것 같지만 이 당시에는 화성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보니 이런 상상이 필름에 담겼죠. 안녕하세요, 베이커입니다. 오늘 사티TV에서 소개할 인스타그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움직임을 데이터로 시각화한 작가 데이비드 보엔입니다. 국내에는 거의 소개가 안 된 작가님이죠. 네이버에서는 거의 검색이 안 되고 구글에서는 정보가 조금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사티TV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졌어요. 데이비드 보엔은 디지털 예술과 로봇공학을 결합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작업은 자연과 기술 사이의 경계를 탐구하며 자연현상을 데이터화하여 이를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조각으로 표현하죠. 다양한 설치와 인터랙티브 아트 중에서 이번엔 다른 곳의 바람을 옮겨오는 작업을 소개해드립니다. 텔레프레젠트 윈드는 다른 두 곳에서 일어나는 같은 움직임에 대한 탐구입니다. 우선 바람을 감지하는 센서를 미네소타 대학교 야외 공간에 설치합니다. 이곳에서 센서가 탐지한 바람의 데이터는 오스트리아 그라츠의 실내 전시장에 설치된 작품으로 실시간 전송이 돼요. 데이비드의 작업들은 보다 다양해서 여러 갈래의 작품들이 올라와 있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 바람의 재현을 다룬 작품들만 소개해드립니다. 갤러리에 설치된 마른 풀들은 126개의 X와 Y축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바람의 데이터는 어디서 올까요? 이 작품은 텔레프레젠트 윈드의 무려 화성 버전입니다. 나사에서 2020년 발사한 화성 탐사선의 풍속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지구로 연결되어 기울어지고 움직이고 또 흔들립니다. 앞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첫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람이 노래한다고 느끼는 건 그래도 일반적이죠.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런데 이 바람을 시각으로 표현하는 건 상상이 꽤 까다롭죠. 작가님은 인스타에는 짧은 영상을 그리고 비메오에는 1분가량의 영상을 올리셨어요. 우선 화성에서도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대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화 마션에서 보면 모래폭풍도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언제는 강력하고 또 언제는 잔잔하겠죠. 그래도 바람은 시각적이기보다는 촉각적일 거예요. 그런데 보에는 이런 바람을 시각적으로 포착했어요.
그것도 다른 장소에서 불고 있는 실시간의 바람을요. 사진작가 제프월의 작품 속 바람은 이렇게 묘사돼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고 서류들은 저 멀리 흩어집니다. 제프월에게서 영감을 준 호쿠사이의 작품에서도 바람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보에는 이러한 감성적 묘사를 이성적 데이터로 치환했어요. 이러한 접근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 바이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작가님의 이 바람 작업은 다양한 장소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자연의 바람 데이터를 기계장치에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원격지에서 바람의 움직임을 시각화했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과 애호가들 그리고 과학자들에게까지 영감을 준 작업입니다. 작가님은 자연과 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예술적 방법을 모색해 왔는데 이러한 작업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기술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해서 보는 이들에게 새로움에 충격을 주죠. 이 텔레프레젠트 윈드는 작년 베를린에 설치되었어요. 원래 바람은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실 옆 실외에 불었었죠. 화성과 지구 사이에는 그래도 시간 차이가 존재할 것 같은데요. 미네소타와 베를린이면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전달될 거예요. 전시장에서 이런 체험은 아마도 관람객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야외에서 채집된 바람이 실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알려줘요. 미국과 프랑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바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저는 보엔의 작업을 보면서 바이닐이 떠올랐어요. LP, 그러니까 바이닐에 대한 관심이 요즘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음악은 편리한 디지털 음원을 사용하는 게 대세긴 하지만 복고에 대한 관심, 젊은 층의 관심이죠. 아무튼 관심이 커지면서 LP 시장이 더 커지고 있대요. LP는 동그란 바이닐 위에 가늘고 긴 소리골을 새기고 이 소리골에 카트리지가 지나가면서 이 소리골에 새겨진 흠집을 감지하고 이를 증폭시키는 원리입니다. 소리골은 V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굴곡으로 스테레오 녹음과 재생이 가능하고 좌우뿐 아니라 위아래의 차이도 감지해서 더 풍부한 정보를 담게 되죠. 보엔의 작업이 바로 이런 LP의 원리와 유사하다고 생각했어요. LP가 소리를 저장하고 전달한다면 보엔은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정도만 다른 점입니다. AI 시대에 살면서도 저는 이런 방식이 온기가 있어서 좋아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가 아니라 개념과 방식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있는 방식이죠. 어렸을 때 신기했던 건 팩스였어요. 전화통화는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 정도였는데 전화선을 통해서 이미지가 전달되는 게 무척이나 신기했었거든요.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이 많아요. 좋은 풍경이 있는 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이 풍경을 전달해주죠. 사운드도 함께요. 모바일이나 태블릿보다 4K의 큰 화면으로 보면 어딘지 모를 그곳의 풍경에 함께 있는 그런 느낌을 줘요. 보엔의 작업은 이처럼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장치를 통해 살짝 가공된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마치 브레이트의 서사극 이론 중 거리두기 같아요.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작가의 의도가 개입되면서 그럴 것 같지만 왠지 낯선 감정으로 변화되어 전달되는 거죠. 평면 회화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진으로만 봐도 어느 정도 느낌을 알 수가 있지만 입체나 설치는 직접 가봐야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의 상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직접 보엔의 전시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베이커였습니다.